그래도 제일 마음 아픈 게 사실 집값 오르는 건 제일 마음 아프죠. 그냥 한시도 있지 않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길을 찾아서 꿋꿋하게 가보려고 하는데 나날이 고공행진 중인 서울 집값 때문인데요.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을 진화시킬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던 국토부는 되려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세제 혜택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에 악영향을 준다고 본 겁니다. 12월 18일, 13일 날 내놨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음성적인 임대주택을 양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 예. 세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종부세도 면제시키지요. 또 양도세도 면제시키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김현미 장관이 강화하겠다고 하면 이게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또 매수를 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임대료를 올리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 매물을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주택 물량이 적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주택 매물은 적고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생기거든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을 안 해왔던 것이 이제 문제인데 정부가 이렇게 선회한 거는 정책 기조는 갖고 있대. 공급만 늘리는 걸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장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1년 반 가까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규제만 했잖아요. 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네. 공급이 부족한 걸 이제 정부가 인지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폭 늘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공급을 하는 시점이 적어도 4, 5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규제하겠다는 거.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거. 이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단지 지금 기존 정책에다가 덤으로 주택 공급을 더 하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낮추면 보유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거래세 낮으니까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유세를 또 종부세를 또 더 강화시키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도 합니다.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추자. 이거를 낮추면 매물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못 파는 이유가 바로 양도세 때문에 못 파는 것도 있거든요. 정부가 주도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해서 주거 안정화를 깨야겠다는 목표로 임대사업 등록을 좀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동반을 시켜놨는데 지금의 방향은 그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선택을 했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세대 혜택들을 줄여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국민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고 정부가 불을 좀 더 질렀다. 대규모 개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호재들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매도보다는 더 보유하고 가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책들이 솔직히 나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대책 나오고 뭐 필요할 때는 그 달에도 몇 번의 수정 보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기대들을 시장에선 하지 않고 규제가 나오면 오히려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들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역효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것 같습니다.